음,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번째, 자꾸 술 까먹는데 오늘 하여튼 인터뷰를 시작할 거고요. 저는 폴리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일을 이렇게 시작됐는지, 왜 지금 이러고 있는지는 제 폴리라이프의 오리엔테이션 1편을 보시면 거기 설명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모신 손님은요, 웃음이 좀 많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좀 그냥 웃으시더라도 그냥 잘 웃나 보다 해주시면 되고, 오늘 말씀해드릴 직업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이에요. 왜냐면은 육아를 하는 엄마들의 희망이고요, 또는 걱정거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필요 꼭 없어서는 안 될 직업,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는 진짜 제2의 엄마 같았었어요. 사실 아이가 옛날에 엄마라는 얘기를 밖에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 엄마 아빠, 그때 모든 사람한테 다 엄마 엄마 하고 다녔는데, 바로 우리들의 희망, 워킹맘에게도 물론이고, 엄마들에게 자그마한 시간적 여유를 주는 그 바로 어린이집에 계시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십니다. 박수. 진짜 자기소개를 혹시 하실 수 있나요? 실명 돼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냥 지금 당장 가명을 만드셔도 돼요. 가명까지는 아니고 김쌤이라고. 김쌤. 김쌤. 오늘 김쌤. 김쌤이고, 저는 보육교사 일을 하다가 현재는 어쨌든 보육교사 정교사, 담임교사는 아니지만 누리보조 교사 일을 하고 있는 김쌤입니다. 네, 예전에 아마 그 대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처음에 직장 하신 게 어린이집 선생님이셨죠? 네.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시다가 그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시면서 그 잠깐 쉬셨다가 어느 정도 아기를 다 키우시고 나서 다시 이 직종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어린이 선생님이 그런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게 아마 지금으로서는 그 가정 형편에 되게 도움이 솔솔치 않게 되시지 않나. 보통 이제 경단요. 경단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담임교사. 줄임말을 되게 잘 쓰세요. 담임교사를, 그러니까 미혼 때 하다가 이제 결혼과 뭐 육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쉬다가 자기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뭐 조금 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 뭘 찾아보다가 이제 누리보조교사, 이제 물론 자격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누리보조교사 일을 하시는 이제 어머님들, 이제 이런 주부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러면은 그 경력 그 단절이 되시는 그 분들은 만약에 육아 그런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좀 손쉽게 직업을 구할 수 있는 편인가요? 그렇죠. 보육교사 자격증이 2급, 3급도 되나? 하여튼 2급 이상, 2급이든 1급이든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자격만 있다고 다 뽑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그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능력이 있어서 재취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누구나 뽑아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 원장님이 그러니까 예전에 진짜 한 거의 20년 가까이 전에 이제 같이 일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계속 현역으로 계속 하셨죠. 그래서 원장님까지 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때 원장님은 아니었고 그렇죠. 지금 차리셨구나. 차리신 게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이니까 차리는 것까지는 아니고 국립이니까. 그래서 국공립 원장님이 되셔서 잘 되셨다. 그렇죠. 그분은 이제 그게 목표셨어요. 그래서 이제 돼가지고 그리고 제가 현역으로 있을 때만 해도 그런 제도가 없었죠. 이런 뭐 누리보조라든가 이런 보조 인력이란 자체가 없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아이 키우면서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이제 그런 아주 좋은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보통은 4시간 정도를 근무하니까 젊은 여성들이 보통은 안 하겠죠. 그러면 하루 종일 근무가 아니라 4시간만 해요? 네, 기본은 그래요. 좋다. 4시간은 기본하고 30분간 휴게를 하는데, 그래서 정확히 4시간 반을 근무하는 그럼 거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것도 이제 원에서 각자 이제 뭐 이렇게 원하는 시간대가 있겠죠. 원에서 자기네는 오전 시간 위주로 아니면 오후 시간 위주로. 근데 보통 오전 시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딱 4시간 채우고 자기 휴게 시간 30분 챙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공립이라서 또 가능한 것도 아니죠. 아니죠.
지금까지 모셨던 손님 중에서 저보다 목소리 크신 분이 좀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약간 흥분하신 거 아니죠? 그 흥분해요. 좀 말하다가 너무 흥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다 설명하면 길어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지식이 없으셔가지고. 그 정도면 돼요. 지금 너무 충분하고 다 되게 근데 잘해주셨어요. 인터넷에 우리가 나오니까. 솔직히 직업에 대해서 탐구하는 프로긴 한데 엄청 깊게 들어가진 않거든요. 네. 뭐 이거는 좀 이른 질문이긴 한데 우리 지금 어린이집 막 선생님이라고 시작했는데 일단은 그냥 제가 궁금한 거니까 그냥 막 물어볼게요. 어린이집은 사실 너무 필요하고 나라에서 뭐 지원 정책이 또 말이 많고 그러니까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얘기고 또 그 어린이집이 뭐 좀 잘못된 부분도 지적이 많이 되고 또 좋은 데는 저처럼 또 좋은 곳을 만나고 좋은 원장 선생님 만나면 진짜 너무 축복받으면서 애를 좀 잘 키우고 제 생활도 또 따로 할 수 있는 이런 곳인데 그 어린이집을 하시면서 약간 직장인으로서 어린이집 내 직장이다 하는 그 느낌의 어린이집 교사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맨날 이쁜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을 대하는 나는 선생님이다라는 뭐라 그러지 직업에 대한 사명감에 대한 교사 그거를 약간 분리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직업에 대한 그 교사라고 하면은 뭐 일이 어떻다 저떻다 뭐 이런 쪽 말씀해 주시고 업무적인 직장에서 일과 직원으로서의 어린이집 교사와 실질적으로 애들을 막 보면서 막 기쁨과 해방과 내가 이런 뿌듯한 일을 뭔가 아니면 정말 못해먹겠다 힘들어서 이게 두 가지로 나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든 직장이 그걸 다 이렇게 어떻게 딱 갈라놓을 순 없고 사실 그 모든 직업들이 다 애로사항이 있고 다 힘듦이 다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직업 자체는 진짜 힘든 일이긴 해요. 왜냐면 나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인데 솔직히 막 여러 아이를 이렇게 해야 하다 보니까 사명감 진짜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확실히 필요하고 책임감, 사명감 필요하고 거기다가 이제 진짜로 그 사람 자체가 아이를 정말 이렇게 좀 좋아하는 스타일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교사상이죠. 근데 이제 그 많은 교사들이 다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직업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직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게 밥벌이고 직업이다라만 이거를 대하면 솔직히는 좀 굉장히 힘든 직업이고,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너무 이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이제 사명감이 있고 뭔가 이런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성장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이 그래도 그런 게 밑바탕이 굉장히 강하지 않으면 차라리 아니면 진짜 너무 그런 건 둘째치고 일단 애가 너무 예뻐. 그러면은 뭐 그래도 조금 어떤 힘듦이 조금 상쇄가 될 수도 있고 좀 이겨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두 가지가 사실 같이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애들을 막 미친 줄 막 이런 스타일은 아니나 아니구나. 뭐 그냥 이쁘다 할 정도지만 막 우리 모든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예뻐 지금 그 주민은 선생님이 보고 어머니들이 보고 계시고 아니 솔직하게 얘기를 네네. 하다 보니 그런 건데 맞아. 이제 대신에 제 개인적으로 좀 제가 책임감은 조금 있다. 그리고 워낙 착해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알고 있는 분이신데 정말 심성이 너무 착하고 그래서 누구한테 사기 잘 당할 상. 팔러 오실 분들 연락처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착하고 어쨌든 사명감이나 책임감 누구한테 해코지는 절대 안 하나 되게 좋으신 선생님이기 때문에 제가 모시기도 했고 그러면은 본인은 어쨌든 내가 질문을 하려 때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나는 막 애가 좋아 죽고 막 정말 애가 너무 이뻐 막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명감으로 애들을 좀 잘 키워주고 싶어서 그 복무직에 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편 그런 쪽에 가깝다. 네. 그러니까 내 일을 어쨌든 내 업무를 이렇게 원이 됐든 뭐 부모님한테 됐든 아이한테 됐든 뭔가 굉장히 뭐 훌륭하신 분이네요. 되게. 그러니까 민폐가 되고 싶지 않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책임감을 다해서 이제 일단 그 부모님이 애기들 부모님이시구나. 그쵸. 나는 본인 부모한테 잘한다는 얘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내 부모님이 여기서 만나서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것들에 내가 어떤 이렇게 좋은 선생님이고 싶지 솔직히 좋은 선생님이고 싶고 책임감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열심히 뭐 하게 되고 뭐 그러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이 자꾸 보이게 되고 이제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후회되는 일도 많고 지나고 보면 그렇지.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음. 나는 내 자식인데도 가끔 화내고 나서 되게 뒤돌아서 후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은 진짜 이거는 이분이 사기꾼일 거예요. 네,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궁금한 게 또 뭐냐면 지금 몇 군데 정도 어린이집을 경험해 보셨죠? 하나, 둘, 글쎄요, 네 개? 그래도 국공립에서 계신 편이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그 이직을 하신 네, 편은 아니셨죠? 그리고 사실은 뭐 처음에 그 실습하실 때야 몇 번 옮기고 국공립 하신 후에는 좀 꾸준하게 다니신 걸로 기억해요. 완전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아유, 뭐 저는 이건 편집 뭐- 안 하니까. 아니 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 그러니까 한 잠깐이면 잠깐이고 음. 길다면 긴 그 시간하고 그냥 확 결혼가. 그냥 그리고 난 이쪽 길을 아니, 사실 맞아. 그쵸. 그 사연은 뭐 알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때 제가 같이 일해달라고 사실은 제가 뭐 사업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저랑 같이 일한 적이 그게 있었죠. 맞았죠. 네, 왜냐면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은 많이 처우도 개선이 많이 됐고 환경적으로도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게 20년 전인가? 몇 년 전이죠? 딱 나이가- 거의 20년, 진짜 거의 완벽하게 20년 전인 것 같아요. 19년도로 할까? 19년 정도. 네. 아무튼 그 정도니까 얼마나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네. 그리고 나는 또 결혼하고 아기를 낳으면서 키우면서 그 공백 기간이 있다가 또 누리보조교사라는 걸 띄워드니 굉장히 좋아지긴 했더라고요. 월급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4시간 일한다는 게 굉장히 아니 그리고 이제 내가 담임교사 선생님들을 이제 보고 아. 원장님한테 들은 것도 있다 보니까 나 옛날에 2000년도 초반에 했던 때랑은 굉장히 이게 좋아졌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실습하시는 데랑 그 일하시는 데를 2번 아르바이트로 잠깐 부족해가지고 그날 누가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제가 놀 때 기억이 대학교 졸업하고 그곳에 직접 가서 막 우는 아기를 안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실습했던 곳은 제가 좀 신선? 거긴 좀 많이 놀랬었고 그다음에 그때는 그냥 아기가 울어서 제가 계속 안아줬던 기억만 나고 그 망원동 쪽은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밥이랑 간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일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디서 계속 그렇게 집밥을 꼬박꼬박 해주고 중간에 간식을 해주는 경험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날 하루 그 밥이랑 간식이 너무 맛있어서 되게 부럽다. 얘는 망원동이? 이거를 그럴 리가 망원동인지 합정동 아닐까? 아니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된 일이니까. 저도 어렸을 때고 그렇게 밥을 잘 못 먹었던 우리 집이 뭐 밥을 못 먹는 집은 아닌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이게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거의 걸신들리듯이 밥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밥이 맛있나요? 밍밍하죠. 애들 아. 그것도 염도 측정이라고 해서 근데 그때 염도 되게 좋았었는데 아니 근데 그 당시 요즘에는 좀 더 영양을 신경 쓰는구나. 그렇죠. 그 나트륨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없던 것들 정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그땐 제 입에 딱 맞았었는데 그때랑은 지금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요즘 2년, 3년 됐으니까 요즘 뭐 이제 어머님들이 보면 뭐 옛날 말도 안 되는 고리장 얘기를 하는 텐데 아무튼 그건 달라졌고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 맛있냐고. 아니 그 어린이집 맛있냐고 밥. 그쵸 맛있냐고 맛보다는 그냥 간이 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간이 약한데 당연히 맛이 있나요? 그래서 원래 하려던 질문은 뭐였냐면 이제 아까 어린이집을 이제 한 4군데 정도 다녀보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그걸 내가 왜 솔직하게 얘기되냐고 물어봐도 되냐면은 안 좋은 얘기하려고 그래서 그거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그래도 여기다 적었어요. 왜냐면 옛날이니까 그 없어졌어요? 그 문의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 원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그때 지금 편집을 안 하니까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해. 아니 말씀해보세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는 네네. 지금 많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가 개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고.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불의를 못 참고 아니 그것까지는 아니고 되게 그러니까 그때 옳지 않은 것에 하려면은, 대해서 되게 화가 좀 지금 화나셨어요? 없어졌기도 했어요. 내가 다행이네요. 국공립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결혼 전에 국공립 들어가기 근데 왜 좌시했나요? 사실 너무 그때 뭘 몰랐기
싶기도 했고 겁도 많았고.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어서 해주세요. 그래서 그냥 그 민간 어린이집에 1년 있다가 국공립으로 이제 이직을 해서 거기서 오래 좀 하다가 이제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게 되면서 그때 당시는 이제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이들도 더 많이 맡았어야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들도 좀 있었고, 업무량,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짊어져야 될 업무량이나 아이들 그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웃을 수가 없어. 그게 업무量너무 많으니까 애를 보고 웃을 수가 없어. 그게 사실은. 개선이 돼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난 내 허리가 다 망가지고, 내 허리가 다 망가지고 이게 내가 버티기가 너무 힘든 그 와중에 이제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이제 결혼과 동시에 나는 이제 여기 자꾸 아까부터 너무 어린이집을 보면 돌아보지 말아야겠다고 그냥.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완전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 20 그 당시는 그랬다. 3년 전 얘기예요. 근데 지금 보니 막 너무 좋아진 거 누리 보조교사 생기고. 아니 근데 물론 지금도 힘들지. 사실은 고된 직업이라는 게 뭐 이거는 모든 어머니들이 공감을 하실 거야. 진짜 한 명 봐도 2명인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명 낳으면 어떻고 뭐 어떤 엄마고 2명 낳으면 어떤 엄마고 3명 낳으면 뭐 어떻게 엄마가 변한다 이랬듯이 저는 아들을 1명 엄마인데 자동으로 진짜 남자처럼 남자애를 달아서 그렇지만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여러 아이들을 하려면 목소리도 커지게 되고 근데 내 애니까 내가 목소리도 크게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남의 얘기니까 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아마 많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정말 사명감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예를 한번 드리면 제가 옛날에 또 제가 알바 경험이 정말 많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데 제가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강남에 굉장히 좋은 진짜 거의 그 당시 100만 원 정도 가격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데서 제 친구가 선생님이셨고 제가 아르바이트를 꽤 오래 영어 유치원 같은 영어 유치원을 그래도 어린이집 거의 형태였었어요. 왜냐면은 정말 한국말도 제대로 못한 애들도 저 왔었어요. 4살부터 받았거든요. 제가 그 4살 반, 5세 반인가 4살 반이었는데 와 진짜 이제 뭐 밥은 제대로 못 먹죠. 왜냐면 애들이 계속 밥 먹고 화장실을 가거든요. 그 맛있는 밥이 나오는데 제일 어린이집에서 제일 힘들고 바쁜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다. 물론 이제 연령별로 좀 다르긴 한데 어릴수록 또 애들을 밥이 다 골고루 먹여야지 또 얘네가 쑥쑥 자라니까 너 밥 먹어, 뭐 밥 먹어. 근데 따로 밥 먹는 시간이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바로 또 애들 봐야 되니까 같이 먹으면서 얘네를 봐야 되니까 뭐 저기 시금치 남긴 애 있으면 너 이것도 골고루 먹어야 돼. 왜 다 안 먹어서 좀 더 먹자 하다가 갑자기 어떤 애가 똥 마릴 때 그러면은 가서 똥을 확인하고 와서 다시 또 밥을 먹으려니까 밥이 잘 안 먹혀. 근데 그 다음에가 또 화장실 안 돼. 그러면은 또 화장실 가서 보고 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와 진짜 힘들다. 하루가 언제 가는지 모르고 계속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는데 정말 저는 약간 애기들을 원래 좋아했었거든요. 전 옛날에 막 목욕탕에 가서 애기가 있으면은 이렇게 때를 못 밀고 애기만 이렇게 넋놓고 쳐다볼 정도로 애를 좀 좋아했었는데 그건 저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건 좋아해요. 애기들 막 예쁜 애들 왔다 갔다 하면 너무 귀엽지. 근데 그거는 화가 좀 많으신 건 아니죠. 어린이 선생님으로 오셨다는 거를 좀 잊으시면 안 돼. 근데 그랬는데 거의 끝날 때쯤 무렵에 애들은 억지로 안 웃잖아요. 애들은 뭐라 그러지? 자연 웃음이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까르르 한번 제 앞에서 웃으면 오늘 하루에 힘들었던 게 정말 제가 지금도 그 느낌이 정확히 기억나는데 저는 한순간에 완전 사라지고 빨리 애들이 보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만둘 때 저는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 그 엄마가 오해할 정도로 정말 오열을 해가지고 누가 진짜 내가 난 자식인 줄 알았을 정도로 제가 울다 너무 창피해서 막 선생님들이 저를 이렇게 했어요. 그 애들하고 헤어지는데 못 헤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선생님마다 교사상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여튼간 저는 그때 저도 아까 선생님도 허리 다치셨다는데 저는 그때 팔을 다쳤는데 지금도 이쪽 팔을 제대로 어깨가 왜냐면은 너무너무 이쁜 애가 있었는데 계속 안아달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걔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얘는 꼭 안아만 줘야 돼. 그리고 저만 찾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쪽 어깨를 지금까지 좀 제대로 못 쓰는데 그때 이제 고질병이 그때 생겼죠. 지금 저도 계속 허리는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근데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너무 애기가 너무 사랑스러웠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피토하듯이 이제 과거와 현재에 바뀐 점과 그런 현실에 대해서 지금 김쌤께서 한번 지금 굉장히 1분만 얘기했다.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여기 그 뉴스
여기 뉴스 채널 아니고요. 직업을 약간. 그래서 지금 왜냐면은 이 직업에 대해서 꿈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 친구 중에서 저 아는 사람 중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뭐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절대 가져서는 안 될 직업처럼 말을 하는데, 제 또 아는 사람 중에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또 어느 선생님? 너무 어린이집? 유치원? 아니, 학교 교사.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 직업이 맞으면 이제 어떻게든 더 이겨내고 그걸 보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고, 그 직업이 좀 안 맞거나 힘들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타입이 안 맞으면은 좀 힘든 게 좀 배가 되는 거죠. 좀 덜어지고. 저도 이제 직원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면 중간에 힘든 일이 왔을 때 그냥 포기가 되지만, 아니. 돈만 보고 그 일을 쫓아가면 중간에 힘든 일이 왔을 때 바로 포기를 하게 되지만,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는 충분히 산을 넘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이제 오늘은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지식과 그런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을 모신 거고, 어쨌든 혹시 이거를 보면서 지금 현실에 대해서 아마 그러니까 되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린 교사 어떤 좋은 점들이 있다 하면서 되게 보람 있었다. 좋은 점? 네, 그런 점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직업으로서의 좋은 점? 네, 직업으로서. 보람? 그쵸. 그러니까 보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막 그런 걱정 안 돼요? 이 아이가 나한테 안 가고 정말 막 TV에 나오는 나쁜 선생님한테 갔으면은. 그런 그리고 쪽으로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옛날에 기억난다. 옛날에 엄청 이뻐하는 애기 있었는데 걔랑 헤어지는 거 되게 아쉬워하는 적 기억나요. 남자애. 근데 네, 근데 매년 생겼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억나죠, 늘 어린 아기일수록 조금 이렇게 이쁘고 귀엽고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연령이 좀 높은 뭐 6, 7세가 좀 맞는 편인데 이제 하다 보면 다 선생님들마다 좀 그런 게 그쵸, 있어요. 그쵸. 영화 위주로 좀 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 있고, 유치부, 그러니까 5, 6, 7세 좀 하시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신데, 저는 이제 6, 7세 아이들이 이렇게 티키타카 얘기가 좀 잘 통하고, 요즘 애들은 또 워낙에 아는 것들이 많아요. 그쵸, 그래서 말 되게 얘기가 좀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뭐 내가 이제 열심히 했고 뭔가 이렇게 어떤 거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하고 뭔가 이렇게 해왔을 때 부모님이나 이제 인정받는 순간에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아니 어머니가 너무 이제 만족해하시면서 너무 고마워하시고 그걸 이제 막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진심이 느껴져. 그쵸. 막 저희 아이가 또 좋아해요부터 시작해서 선생님한테 너무 신뢰감을 이제 막 이렇게 해주시면 그거만큼 이제 맞아, 보람되고 이제 그런 내가 이제 내가 한 만큼에 대한 어떤 거를 이렇게 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또 아이들도 또 아이들이 또 이제 보내주는 그런 사랑 그 사랑이죠. 뭐 그런 정들 뭐 이런 게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게 아닐까 이 직업에 그쵸.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느 직업이나 가장 그런 것 같아요. 보람. 성인들끼리 하는 직업이 네.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관계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아이와 또 그 아이의 부모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원장님도 계시면 원장님의 다른 동료 교사들과의 어떤 신뢰, 그리고 원장님 좀 뭐 믿어주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한 세트처럼 이렇게 다가올 때 거의 뭐 일반 직장하고 다르지 않는 그런 과정이네요. 마침 또 이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났어요. 제가 너무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니까 맨날 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지나가다 진짜 고구마라도 사면 갖다 주는데 김영란법이 갑자기 생기면서 그게 싹 없어졌어요. 근데 그 중간에 없었거든요. 제 초반 생긴 게 아니라. 근데 정말 저희 어머니, 시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친정엄마도 그렇고 지나가다 진짜 뭐를 절대 못 받으세요. 그래서 절대 안 받으세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 김영란법도 사실 5만 아니요. 학부모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원장 선생님이 정하는데 이렇게 한 번 받기 시작하면은 자꾸 선생님 엄마들이 그래도 갖다 드려야 되나? 그런 거. 네, 근데 애초에 안 된다고 하면 엄마들도 부담이 없고 그냥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편지로만 쓰다가 이제 제가 거기를 애를 완전 졸업시킨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 선생님과 저와의 관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잘 보이려고 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졸업한 후에 선물을 막 갖다 드리고 편지를 막 진짜 구구절절해서 드리고 지금도 저는 그러니까 진짜 저는 정말 감사드렸거든요. 근데 지금도 지나가다가 애 손잡고서 맨날 들려요.
막 멀리서 보면 쫓아가서 인사드리고 아직 가까운 데서 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의 그 환한 미소 잊을 수가 없고 막 이제 그런 거 이제 그 선생님 아주 굉장히 큰 네. 보람과 어떤 진짜. 그런 걸 느끼시겠죠. 그래서 저는 약간 행운이 근데 좀 있었던 보통은 것 같아요. 원래는 그게 원칙이긴 한데 네. 진짜 먹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음료수 뭐 이런 거 그냥 음. 일부러 뭐 음료수 이렇게 주시는데 막 집어 넣을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이제 감사하다고 진짜 그거 도로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커피 것들이 어디? 있어요. 맞아 진짜 막 무슨 서로 테이크아웃- 밀고 하다가 막 엎어질까 봐 테이크아웃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해오셨는데 막 그거 막 몇 개 해오셨는데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지금 것들. 본인이 지금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아니 저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아. 요즘에는 그게 굉장히 이제 강력해졌기 때문에 이제 제가 눈으로 봤죠. 이제 담임교사들한테 막 근데 그런 정은 정말 그 나는 좋은 것 같은데. 그 정도 먹는 거 네. 바로 먹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해주시면 막 어떨 땐 진짜 수박 갖고 오시면 원장님이 막 서로만 이래요 막 깨지뻔해. 근데 이제 그런 거 막 던져놓고 도망가시기도 하시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근데 문 앞에 놔두고 그 앞에 봐요. 그러고서 그런 거는 이제 그런데 이제 뭐 진짜 예전처럼 막 그렇게는 못하죠. 절대 못하고 서로 이제 아예 공문도 나가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식의 정이 있는 어린이집이면 진짜 믿고 맡길 것 같고 엄마들도 한시름 놓고서 진짜 애기 솔직히 어린이집 보내는 게 뭐 애 똑똑해지라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잘 키우고 나 잠깐 또 그 다른 생활도 좀 할 수 있고 애기 또 친구들 생기라고 또 사회생활하라고 사실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잘해주시면 정말 너무 이제 감사하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다 저렇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어쨌든 그 직업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하신 다음에 전공은 아니었으나 이제 제가 따로 배워서 이제 자격증을 왜- 취득하고 그 외를 하면 되게 허무하실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목적을 갖고 그 일을 하신 분이 지금 몇 없어요. 그리고 저도 뭐 대충 다 그렇겠지만 잘 몰랐고 그냥 뭐 되게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다가 자격증을 따게 됐고. 그 왜? 그러니까 저는 난데없이 친구들이 갑자기 어린이집 교사 자격증 딴다고 친구가 하길래 같이 한번 해볼래 이랬어.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그 그래가지고- 친구는 선생님 안 했네. 아니 했죠. 실습만 했잖아. 아니에요. 무슨 학원 어린이집 같은, 하여튼 미술학원 금방 어린이집 그만뒀던 같은데. 것 같은데. 그렇게 한 1년 가까이 했나? 1년이나 하여튼 했어요? 뭐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더 몸담게 됐고 그렇게 하게 됐고 그냥 그 직업 친구가 같이 하자서 같이 하게 된 거구나. 네, 그래서 직업이 됐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국공립이 아무래도 더 이렇게 교사나 뭐 여러 가지로 처우가 괜찮다는 그 당시에도 지금도 좀 그렇긴 해요. 근데 요즘에 사립도 막 엄청 좋은 사립은 또 다르지 않나요? 안 보내봤지만 나는 엄청 큰 데는 좀 제가 그냥 전 교회도 아담한 걸 좋아하고 어린이집도 조그만 걸 다 모든 게 일반화할 수는 없는데 섣불리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국공립 같은 경우나 이제 직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관리가 하고 그쵸, 지원 그쵸. 같은 것도 그렇고 물론 다른 요즘엔 약간 사립 같은 감시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사립도 해요. 그거는 사립도. 마찬가지로 감사 다 나오고 인증 다 받아야 감사. 되고 인증도 받아야 되고 네. 서울시 뭐 그쵸, 이런 거 그쵸. 받잖아요.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공립만의 그런 메리트가 있어요. 있기도 하고. 근데 물론 이제 뭐 정말 뭐 재단이라고 해야 되나 운영체 이런 데가 진짜 뭐 이렇게 종교 단체라든가 이렇게 말해도 되나? 빠방한 그런 데서 이렇게 해주는 네네네. 데는 아무래도 더 이렇게 그런 게 있겠죠. 시설 면에도 그렇고. 저희가 유치원 다녔는데 절에 관련된 유치원이었고. 그러니까 시설도 좋고 네. 막 크고 뭐 교사들도 보조 인력도 많이 써주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 인력 이외에도 쓰는 데가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담임 교사들이 아무래도 여유롭고 자기 몸이 덜 힘들면 아무래도 더 사랑을 줄 수 좀 아무래도 있고. 뭐 수업 준비도 같이 해주는 인력도 많아지고 같이 아이들을 해주니까 얼마나 더 편하겠어요. 나 옛날 같은 경우는 나 혼자 그걸 모든 걸 다 하려니까 제때 퇴근한 적이 없었고 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퇴근도 잘들 하시고 안 하는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저보다 말 많으신 분을 처음 만나서 제가 약간 당황을 했는데 아니 MC가 너무 말이 많아. 네네. 그래서 그래서 사전에 녹화분을 보고 오셔가지고 오늘은 내가 더 말을 많이 해야겠구나. 아니 뭐 작정을 하고 오셨구나. 결심은 안 했는데 아니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이 어느 회사나 직업이나 모든 게 똑같지만 그 오너 마인드 요즘에 뭐 뉴스에도 중요하죠. 많이 나오지만 원장님. 저랑 같이 더블 MC 보실래요? 되게 잘하시는데. 아니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리액션. 네, 리액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그 오너 마인드에 따라서 그런 선생님도 다 달라요. 왜냐면 선생님도 그렇게 대해주거나 어떤 그 직원을 뽑을 때 대충 뽑는 게 아니라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뽑는다던가 그 지시사항 같은 것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줘라 라는 거서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오너가 제대로 잡혀있어야지 그 선생님들도 제대로 잡히고 그 학원의 모든 정책에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기억에 남는 가장 좋은 원장 선생님 뭐 혹시 그러니까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기억에 남는 원장님은 그 결혼 전에 에이터가 나온. 네, 아니 좋은 쪽으로 그게 굉장히 되게 독특하신 분이어서 기억에 남고. 다단계 하셨던 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좋으신 분. 좋으신 분은 거기서 같이 있었다가 그 네. 선생님이 지금 원장님이 되셨어요. 지금 그 원장님은 본인이 오랫동안 이제 현직에서 이제 그치. 교사 생활을 하고 주임 교사도 하고 다 이렇게 단계로 올라가면서 이제 원장까지 이제 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랄까 뭐 자기가 다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하고 교사한테도 이제 어떤 그런 환경적으로 처우 이런 걸 좀 많이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고 이렇게 법적인 그러니까 공문 내려오는 거에서 맞춰서 다 하시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휴게 같은 경우도 이제 생겼지 한 몇 년 전에 생겼는데 그것도 다 지켜 나가려고 이렇게 다 체계를 잡으시고 그러니까 그게 여기 오너 마인드가 그건 거죠. 원장님의 철학이 거기서 중요해요. 이제 아이들한테 부모님한테도 중요하지만 이제 교사들한테도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되게 많죠. 그래서 뭐 일단 보여지는 거 엄마들한테만 막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들은 막 이렇게 막 돌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원장님이 막 이렇게 돌렸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좀 많이 그랬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그 원장님들도 많이 안 그러시죠. 근데 이제 유난히도 이제 또 그런 철학을 굳건히 하시면서 그걸 지켜나가시는 원장님들은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어쨌든 고마우신 분이 지금 원장님. 왜냐면 이제 이런 보조 인력한테도 이렇게 그런 거 챙겨주실 거 다 챙겨주시고 뭐 휴게나 뭐 연차 쓰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근데 사실은 뭐 애들한테 잘해라 이런 거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거기서 애들을 돌봐주시는 선생님들한테 잘해주시면 당연히 그게 애들한테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저 뭐 다른 또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회사에서도 잘 안 지켜지지만 직원들한테 사실 잘해주면은 물건도 제대로 나오고 뭐 자유롭게 해가지고 어쨌든 성과물이 있는데 사실 뭐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뭐 일만 해라 뭐 뽑아내라 그러면은 그 나오겠냐고 그냥 힘들고 그만두고 싶고 그냥 그렇긴 하지. 근데 어쨌든 특히 사람이나 아이한테 대해주는 직업이라 이게 표정이나 웃으면서 아이들을 많이 대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씨름도 선생님들의 그 피곤도가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미쳐질 수가 있는 거라서 더 원장님 마인드는 더 저는 사실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선생님을 해오고 지금도 아직 그 육아 저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선생님을 하고 계신데 보통은 이제 제가 질문을 말씀들을 워낙 안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계속 질문하는데 제가 지금 질문을 적어놓은 거를 이미 답변을 다 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네요. 어쨌든 원래 꿈은 뭐였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 원래 꿈 뭐였어요? 어렸을 때? 학생 네네. 때? 뭐 학생 때건 어쨌든 내가 딱 생각나는다 뭐 하고 싶었다. 그냥 짜잘짜잘하게 너무 많았고. 그게 뭐였죠? 글쎄 그 옛날 어린 시절에 아니 선생님 근데 너무 지금 아까 여기 그 하시기 전에 막 거울을 많이 보시고 뭐 이렇게 찍으시고 하는데 지금 그때를 잊으시면 안 되고 이게 방송이 계속 나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잊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방송에 나갈 거예요. 네. 평소 저한테 얘기하듯이 얘기하셔가지고. 그래요? 네네네. 아니 뭐 이게 공영방송도 아니고. 네네네. 유튜브는요. 네. 진짜. 제가 유튜브 스타일을 제가 몰랐나요? 나 요즘 TV를 잘 안 봐요. 거의 유튜브랑 인스타만. 그 선생님 스타일이에요, 유튜브는? 이런? 이거보다 더 하죠. 근데 이렇게 자꾸 자제를 시키니까. 왜냐면
제가 딴 사람 같으면 자제를 안 시켰는데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해서 되게 약간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지금 되게 걱정이 많이 그래요? 돼요. 지금. 아니 내가 그렇다고 뭐 어떤 네네네. 그 알처럼 뭐 어떤 그런 보도 탐사 이런 프로그램에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까발리고 뭔가 그게 그런 게 아닌데 뭐 아닌데 되게 흥분하셔서 제가 이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네. 본인을 위해서 제가 지금 자제를 시켜드리는 나 거예요. 괜찮은데? 네. 뭐 이런 거 정도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꿈. 꿈. 아 되게 많았는데 뭐 카피라이터도 하고 싶었고. 맞아. 카피라이터 학원 다니셨었잖아요. 맞다. 기억력이 되게 좋다 생각보다. 그럼요. 되게 안 좋은데 이상하네. 네. 어쨌든 지금 응. 가끔 인스타에 글을 올리시는데 글이 진짜 끝내줘요. 아니, 내가 오늘 글 한 편 갖고 오시라고 할 거만 했다. 아니. 진짜 울었거든요. 그래요? 진짜 글을 잘 쓰세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카피라이터 되고 싶고 나는 그냥 뭐야 왜 갑자기 카피라이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글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있잖아요. 소질이 진짜 있어. 진짜 이건 내가.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내가 소질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만약에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걸 치고 나가게 열심히 뭔가를 하든가 배움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막 들이대고 막 이렇게 도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이 정도는 이게 별거 아니지. 그쵸. 이딴 거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뭐 그림도 그리고 나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것도 막 좋아하고 맞아. 막 이런 귀엽게 거, 그림 잘 그리세요. 캐릭터 그래서 같은 거. 이모티콘도 이거 맞아. 한답시고 또 이게 그래요? 그거 뭐지? 요즘에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 구독하고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어. 구매해가지고 온라인에서 네. 했다니까요. 잘 보지도 않고 있어.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느 소소한 재능들이 있는데 근데 소소한 재능이라고 치기에는 제가 봤는데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 귀엽고 글은 진짜 난 글을 인정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되게 좋아하고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아. 그래서 막 인스타나 유튜브 보면서 막 감탄하는 경우도 있고 나도 막 하고 싶은데 진짜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우리 너무 젊어요. 그래요? 왜냐면 앞으로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골골거리면서 의학이 발달했네. 아무튼 그래서 꿈이 다 그런 쪽이긴 했는데 그때 당시는 어릴 때 20대 때는 쉽사리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고 우연찮게 이렇게 보육교사라는 걸 알게 돼서 배우고 뭐 자격증 따고 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직업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은 있었고 지금도 관심이 많아서 세상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크리에이터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난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뭐 밀어붙인 성격이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저보단 난 게 지금 일을 하시면서 육아를 하시면서 어쨌든 그거 그림 몇 개 그려서 올려도 보고 그 다음에 인스타에 글도 올리시고 어쨌든 글을 올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썼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글을 올리는 것마다 쓴 것마다 다 올리지 않았을 거 아니야. 조금 썼는데 근데 이건 좀 올릴만 하네? 그러면 그거보다 더 다작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만도 저는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고 저도 그러니까 어쨌든 뭐 친구다 보니까 비슷한 면이 있어서 저도 약간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싶고 글도 쓰고 싶고 한데 진짜 맨날 첫 줄 쓰고 닫고 둘째 줄 쓰고 닫고 한 10줄 쓰다가 누가 볼까 창피해서 진짜 완전 삭제. 비슷해. 다 그런 거죠. 네네네. 저는 그 글 쪽으로 출판을 하신다면 제가 투자를 할 의향이 있습니다. 몰라. 내가 지금 겸손해서 그런 얘기 아니라 나는 맨날 좌절해요. 그 인스타에 보면서 하긴 이렇게 훌륭하고 멋진 글들을 쓰는 사람들 이렇게 많다니 하면서 난 너무 좌절을 근데 하면서 나는 글이나 노래나 그런 어떤 거든 다 개치고 그런 감성을 녹이는 거는 어떤 사람은 이런 거를 보면서 되게 감성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정말 가창력이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감성을 받는데 저는 솔직히 가창력이 좋은 사람보다는 뭔가 되게 노래를 못하는데 그 요즘에 그 싱어게인이나 이런 요즘 나온 프로 보면은 진짜 목소리를 떨면서 노래하고 그걸 읊듯이 노래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훨씬 좋듯이 약간 정말 사람마다 취향은 정말 다 다르다고 해서 선생님의 김쌤의 그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를 사실은 저 창피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시원하게 욕하실 시간이 됐어요. 지금 아까부터 계속 이건 정확히 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 뉴스를 많이 보면은 진짜 욕 나오는 어젠가도 어제는 어제는 안 제가 좋은 게 나왔더라고요.
어린이집의 실태에 대해서 가끔 그 정말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고 욕 나오는 실태들이나 막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뉴스를 하는데 그런 거를 보실 때 심정이 어떠세요? 솔직히 저는 그 외부 사람인데 그 현장에 몸담고 계신 선생님으로서 근데 솔직히 그런 뉴스를 이렇게 자세히는 안 봐요. 왜냐면 저는 똑같네. 저는 왜냐면 못 보겠지. 괴롭고 조금 나는 선생님이기도 하지만 엄마이기도 하고 복잡한 심정이긴 한데 그 되게 마음이 아프죠. 왜냐면은 저런 분들 때문에 또 다른 선생님들이 그쵸. 그렇게 되는구나 이런 그러니까 또 발칵 뒤집히겠구나라든가 되게 또 이렇게 뭔가 핸디캡 마냥 하여튼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되게 솔직히 그냥 대충만 듣기도 하고 누군가 이제 원장님 그런 일 있었대 이러면서 우리는 항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는데 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그러니까 보통 보는 눈도 많고 CCTV도 막 있고 어떻게 저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마 이제 뭐 정신이 아프신 분들인 거죠. 제정신에서 솔직히 아이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안 좋은 짓을 저지르고 TV에 나온 사람들은 정신이 아픈 사람인데 솔직히 그 정신이 아픈 사람이 어린이집에 있고 그 일로 이제 중요한 드러난 거는 건데 가끔가다 제가 진짜 놀라는 거는 한 명이 몰래 어디서 뭐 때렸는데 뭐 CCTV에 비쳤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그것도 옆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못 봤을까 싶기도 하고 원장 선생님 도대체 관리를 어떻게 했었을까 그 부분 때문에 되게 화가 나기도 하는데 원장 저번에 이제 봤던 거는 이제 원상 선생님이 음식을 다 막 진짜 막 정말 막 1년 전 거 쓰고 막 다 막 썩어가는 거 쓰고 애들한테 정말 피죽만 먹인 거 같아요. 엄마들이 막 울고 쫓아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선생님 막 튀고 막 집에 쫓아갔더니 집이 엄청 부자야. 막 진짜 그걸 보면서 와 저 여자 진짜 완전히 근데 그 여자는 정신이 아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여자는 돈과 사리사욕에 약간 그냥 애들 막 때리고 막 미친 짓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어디서 화가 많이 나고 약간 정신적으로 완전히 해서 선생님이 되면 안 될 사람들이 저기에 있어가지고 괜히 애들한테 해코지를 했구나 하는데 그 원장 선생님은 진짜 완전 돈을 아끼려고 온갖 별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 보면 진짜 더 화가 났어. 더. 돈을 벌기 위한 사업으로만 생각하시는 진짜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보다는 화를 좀 덜 내셨고요. 아니 요 화내지 말라. 그 어린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너무 또 깊게 들어가는 게 본인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제가 꼭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니라 길을 가도 저희 주변에는 참 어렵게 사는 아이들도 많고 좀 학대받는 아이들도 사실 많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윗세들이 그 아이들한테 잘못해주지 못해서 그렇게 자랐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 그 윗세대 어른들이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뭐 사실은 저희 채널에서 뭐 이렇게 깊게 얘기를 다룬 적은 없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이 얘기를 한 번은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라 깊게 좀 짚고 넘어간다면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커서 살 세상은 사실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는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직장인들이라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지 어떤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있죠. 왜냐면은 좀 어려운 아이들한테 기부를 하거나 돕거나 그래서 그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밝게 살 수 있게 좀 도와준다나 그런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겠지만 혹시 그런 어린 선생님의 몸을 담고 계시면서 우리들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다거나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지금 여기 뉴스를 보고 계시는 뭐 국회의원 정치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그게 거창하게? 뭐 약간 그 시스템적으로 약간 교사들의 그 업무가 사실은 아이만 보는 것만 해도 그 업무는 상당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그게 최우선이 돼야 되죠. 아이 보는 것만 해도 굉장히 이제 힘든 일이고 거기다가 부모님 응대까지. 그렇죠.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고 부모님들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정말 뭐 올바르신 부모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많은 그런 컴플레인이 또 말도 안 되는 컴플레인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만 해도 굉장히 이제 상당한데 물론 많이 좋아졌다고는 해도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도 교사의 그런 어떤 페인 이런
네, 이랬어요? 그래서 아니요. 제가 손이 묻었나? 그게 아무래도 다른 직장에 비해서 네네. 굉장히 사명감과 책임감과 엄청 또 흥분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요구가 되는 사회적 요구가 그럼요. 엄청 되면서 그럼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버거운 직업이야.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아직 나는 물론 그 결혼 전에 그 월급과 네. 지금 그 훅 지나서 이렇게 딱 와서 보니까 맞아요, 현장 맞아요. 보니까 많이 좋아졌구나 해서 굉장히 놀라긴 했어요. 사실은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육아 그쪽 관련해서의 그 급여에 대해서는 사실 예전부터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많이 좋아지기는 네. 했다곤 해도 그래도 이제 다른 일반 직업에 비해서도 그렇게 높은 걸로 책정은 안 되는 네. 느낌이에요. 물론 공무원들도 뭐 조금 그렇다곤 하지만 이제 어린이집 아니, 직종별로 지금 하신 말씀 여기 뭐 그쵸, 근데 급여 얘기하면 솔직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느 직종이든 다 힘든 직업도 있잖아요. 뭐 경찰관, 뭐 소방관부터 시작해서 네, 못지않게 어린이집 교사 네. 굉장한 그럼요. 이렇게 힘든데 네. 그게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이제 그런 정부기관 이런 데서 네. 처우가 할만하니까 그 정부기관은 네. 그런 부분 그런 지원이 나라에서 좀 더 이쪽으로 돼야 그러니까 된다. 진짜 뭐 애기 낳아 할 게 아니라 솔직히 저희 동네는 애기가 좀 많은 동네라서 뭐 몇 미터 걸려서 어린이집 있거든요. 근데 또 어느 동네 아파트 쪽에 가서 물어보면은 애기 보내려고 몇 달을 대기했다 뭐 하는데 어떻게 애기를 낳냐고. 솔직히 집이 없어서 결혼 못 하시는 분들 막상 결혼했는데 애기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늦어지다가 직장 구하는 게 또 늦어지시는 분들도 있고 확실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디테일한 맨날 진짜 누더기 말고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잘 살펴보고 그 안을 잘 살펴보고 목소리를 듣고 좀 정책을 해서 선생님들이 더 좀 아이들한테 정말 웃음만 왜냐면 그때 아이들은 교육이 필요 없어요. 정말 사랑만 필요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정말 잘 자랄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게끔 그 정책을 좀 도와주시거나 바꿔주시거나 새로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거의 이제 마무리예요. 혹시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제가 부탁해서 이렇게 나와셔갖고 마음껏 좀 이렇게 목소리를 내시고 별로 마음껏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이렇게 운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요? 흥분하는 유튜브 채널 해갖고 육쟁이 할머니처럼. 그래, 난 별로 안 네네. 흥분한 것 같은데. 그래. 그래서 어쨌든 마무리 멘트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 또 저희 뒤풀이하러 또 가야 돼서 오늘 뭐 고기예요, 낙지예요, 뭐 매운 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안심, 삼겹살, 닭도리탕, 삼겹살. 삼겹살. 오케이. 아니 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직업에 일단 직업에 관련된 그 채널이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하려니까 마무리 하기 싫어요? 아니 그게 아니가 하는 네네. 얘긴데 제가 뭐 거창하게 네. 뭐 얘기할 건 없고 사실은 누구나는 알 거예요. 누구나 알죠. 이게 쉽지만은 않은 직업이니까 이제 하실 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생각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아이잖아요. 아무래도 아이다 보니까 내 행동이나 내 말이나 이런 것들이 인간인지라 늘 항상 다 정제되고 늘 항상 이렇게 조심하고 막 좋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무게감은 꽤 크다는 거를 늘 느끼기는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물론 아이들은 그만 까먹기도 합니다만 그 참 다행이에요. 어떤 면에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영향을 가고 제일 그 시기에는 부모와 선생님이 제일 영향을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아무튼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뛰어들으셔야 된다. 오늘 흥분하신 만큼 이 직종에 대해서 굉장히 몸담으면서 열의를 갖고 일하신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꼭 글을 쓰셔가지고 책을 내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책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그런 코너도 한번 제가 해봤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김쌤이 아니라 김 작가님으로 오시는 그날을 보면서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끄는 거 알죠?